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조정장, 하락장에서 해지 테마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건데 방산주가 갑자기 움직여서 놀라셨을 겁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대북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방산주가 왜 움직인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뉴스를 쭉 훑어봤습니다. 다 훑어봤는데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몇 개 안 됩니다. 딱 하나인데 6월 달에 추진이 되는 3차 추경에서 6월 달에 추진되는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바뀝니다. 그 말은 어떤 정책이 추진되거나 법안이 추진될 때 이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왜? 민주당이 180석가량 차지하게 되면서 법안 추진력, 통과력이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청와대나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게 아주 긍정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북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뭐 큰 폭에서 보게 되면은 SOC로 묶이게 되는 게 대북 사업입니다. DMZ 관련 사업 모두 다 이쪽에 포함이 되죠. 이것에 관한 내용이 3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판단되고 있습니다. 3차 추경 세부안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대략적으로 가이드가 잡혀 있긴 할 텐데 여기에 사회 간접자본 이전에 축소가 됐었던 건축 건설 쪽 SOC 부분도 도로 철도 부분도 다시 한번 복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북주 사업 쪽 예산으로 엮인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이제 뉴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특별한 내용은 몇 개가 없었어요. 뭐 주한미군 감축, 북한 비핵화 대응하는 상응 카드로 교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제시가 됐었던 카드 중에 사용은 안 됐지만 계속해서 제시가 됐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었던 카드인데 뭐 딱히 반응은 없었고요. 그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6.15 20주년 행사도 북한 쪽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고 내용 보게 되면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상금 걸고서 통일, 평화, 그리고 북한 미화 쪽으로 이쪽으로 쏟아내게끔 이렇게 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SNS를 장악시키려는 뭐 그런 흐름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대 해석된다라고 하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대북주 쪽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악재라고 할 수 있다 아니죠. 기대감으로 반영도 안 됐으니까 악재라고 할 수 없는 거. 20주년 남북 공동 행사 그리고 북한 쪽에서 코로나 일단은 계속 지켜보면서 무역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답변이 없어요. 받기 싫다는 건 아닌데 딱히 고마워하면서 받고 싶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그게 없습니다. 딱히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았어요. 요거네요. 요거 제가 찾던 게 요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2020년도 북한 인권 증진 집행계획 보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조금 거슬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냐? 남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정 간섭인 거죠. 내정 간섭 쪽으로 이전에 북한이 노발대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북한 쪽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제시했던 것도 기대감이 일부분 축소되는 관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협력 강화. 정책 협력 강화는 좋은 건데 인권 실태 조사는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좋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인도적 문제 해결. 이것도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기분을 나빠하면서 기분이가 나빠지면서 또 부정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거.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상황 개선은 김정은이 하는 건데 우리가 또 뭐라 그러면은 왈가왈부한다고 내정 간섭한다고 뭐라고 하겠죠? 협력 방안 모색. 요건 좋습니다. 인권 증진? 이거는 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내정 간섭 관점. 중점 과제라고 하는데 요목조목 짚어보면은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내용들만 쏙쏙들이 모아놨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힐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돌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북한 쪽에서 핵잠수함 관련한 소식들을 내보내고 있고 무력 시위를 예상케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시장 하락과는 조금 무관해요. 오늘 시장 하락은 정확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 간섭과 관련된 마찰에서 하락이 발생이 된 거고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하락, 아시아 증시 하락 쪽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빅텍은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서 발생되는 해지 테마인데 움직일 수 있는 건 맞는데 시장 하락할 때 해지 테마로서 부각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좀 눈치 없이 올랐다. 다른 말로 보면은 그냥 빅텍이랑 이외의 방산주 쪽에서 억지로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전에 급락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얘네는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애들은 그냥 올리고 싶은 건데 딱히 이유가 없으니까 기회 잡아서 올린 거예요. 계속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대북주 올라갈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방산주가 오를 기미는 안 보이고 그렇다고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빵빵 쏴대면서 돈잔치를 열어줄 만한 상황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날 잡아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질 때 해서 끌어올리게 된 거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이슈가 없어도 올릴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구색이 갖춰졌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방산주가 상승할 만한 타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나온 것이고요.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단기적으로 꺾여 있을 때 시장도 계속해서 꺾임, 조정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유지가 되면은 한 번 더 튈 수는 있는 거죠. 한 번 더 튀는데 그 튀는 게 52주 신고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전고점 수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단타 자리는 나오긴 하겠지만 당장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시가에 사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 빅텍이 방산주가 스페쿠가 움직일 만한 타당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이 올랐다. 순환의 차원이다. 라고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다른 관점에서 보세요. 이렇게 방산주가 올라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북주의 매수 기회가 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방산주보다 대북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번에 진행해 볼 계획은 방산주보다는 역시나 대북주라는 거 숙지해 두시고서 함께 해보시려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